바이어와 에이전트 회사가 절반씩 나눠서 법적인 제재 대상이 돼요. 그 사람 자체가. 네. 근데 내고를 하실 부분도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이걸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주택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처음 상담부터 시작해서 집을 검색하고 이제 같이 집을 보러 다니고 뭐 24시간 대기조까지는 아니지만 내 업무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집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었겠어 라고 생각을 또 할 거고. 좀 신기했던 게 한국에 없던 문화인데 네. 셀러 측 리얼터와 네. 바이어 측 리얼터가 따로 있고 네. 이제 서로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집을 사고 싶다, 내가 이 리얼터를 고용하겠다 네. 했을 때 내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바이어 쪽에서는 이제 부담하실 게 전혀 없고 이제 뭐 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유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코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변호사 선임 비용.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집을 꼭 인스펙션을 해야 되겠다. 뭐 당연히 추천드리는 부분이지만 그럼 이제 인스펙션 하시는 비용 정도인데 뭐 변호사 비용은 이제 모기지 론을 받으시는 금액에 따라 좀 이제 비례해서 올라가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1,500불에서 2,000불 사이 정도로 예상을 해주시면 되고 캐나다 달러로. 네. 인스펙션 비용 같은 경우는 한 500에서 600불 정도 사이. 네. 그래서 한 2,000불 혹은 2,500불 그 사이가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가 네. 그러니까 내가 셀러 입장에서 네. 리얼터를 고용해서 집을 네. 팔고 싶어요. 네. 그러면 수수료는 대략 어느 정도 봐야 되나요? 일단은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금액은 뭐 처음 10만 불에 한 7%, 나머지 밸런스, 그러니까 집을 판 금액에서의 처음 10만 불과 나머지 밸런스 부분을 이제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 밸런스의 3%를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50만 불짜리 집을 팔았다라고 하면은 뭐 정확한 이제 제가 이제 가늠한 거지만 네. 얼추 그냥 한 2만 불 정도 안팎의 수수료가 이제 지급을 하셔야 되는 금액이 나오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 바이어와 에이전트 회사가 절반씩 나눠서 구조예요. 근데 이것도 정말 뭐 이제 고용하시는 리얼터와 어떻게 네고시에이션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리얼터가 정말 그거를 자기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의 풀 커미션을 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혹은 뭐 집을 팔고 또 구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리얼터 분이 많은 일을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는 또 약간의 네고시에이션이 가능할 수도 있다. 네. 이게 참 저희 하는 일과도 네.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저 사람은 집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었겠어 라고 생각을 또 할 거고 저희 같은 경우도 학생들 저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돈 많이 벌겠어 라 얘기하는데 실제로 상담 10개 한다고 10개가 다 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놓치는 것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10개 중에 뭐 2개를 잡고 8개를 놓쳤다라고 한다면 네. 8개에 대해서 놓친 시간까지도 사실은 어디서도 보상받을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상담을 몇 건을 하면은 이게 정말 이렇게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냐 이제 그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할 때도 있는데 보통은 32개 정도를 하면 32분을 만나면 하나로 이어지는 게 이제 공식이고 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성공률이 높고 이제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리얼터라면은 그게 성공적인 리얼터겠죠. 조금 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제가 태주님도 오랫동안 알아왔지만은 네. 고객들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네, 그렇죠. 이 집을 샀다가 네, 네. 나중에 팔 때도 네, 연락 네. 주시고 이게 사이클 도는 게 네. 그러니까 좀 고객들과 롱텀으로 릴레이션십 가는 거를 보면은 뭐 내가 뭐 누가 좋은 리얼터 나쁜 리얼터는 없지만 나한테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네.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자, 리얼터가 하는 역할, 네. 업무 또 어디까지 하는지 범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개념 자체를. 범위는 사실은 다 개개인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일하면서 본 결과 뭐 집이 팔렸다 혹은 매매가 됐다라는 그 계약의 종료 시점을 범위로 설정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혹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정말 롱텀 릴레이션십의 지속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업무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좀 정확한 건 없지만 일단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어의 리얼터의 역할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처음 상담부터 시작해서 집을 검색하고 이제 같이 집을 보러 다니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계약 과정에서 빠지는 것 없이 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서 또 변호사에게 넘어가는 그런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키를 받으시는 날까지 계속 꾸준히 체크를 해서 처음에 보셨던 그 마음에 드셨던 그 집 그 상태 그대로
여전히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게 바이오 리얼터의 역할인 것 같고, 집에 키를 받으신다 하더라도 이제 간혹 이제 특히나 한국에서 막 오신 분들은 이 주택 문화에 익숙하지 그쵸.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언제든지 뭐 24시간 대기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이제 좀 궁금하신 게 있을 때 혹은 당황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집을 구입하시고 나셔서 뭐 번개가 많이 치는 날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집에 모든 전기가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새벽 1시에 전화가 오셨는데 너무 찾으실 분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쵸.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뭐 그런 안내를 했던 기억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구입을 해주셨는데 뭐 갑자기 집을 비워놓고 어디 먼 여행을 가셨다거나 맞아요. 그랬을 경우에 또 갑자기 또 물 터지거나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맞아요.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키를 받으시고 나서서 이사를 하시고 나서 이유는 사실은 이거는 정말 그분과 이 집 계약 때문에 만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자라는 취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계속 그냥 제 입장에서는 항상 좀 이렇게 학원 선생님이나 인스트럭처처럼 고객 관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부분을 계속 그냥 알려드리려고 하고, 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냥 재미이고 또 네. 보람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되게 이제 좋았던 것 같고, 이제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역할이었던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습니다. 좋은 집을 싼 가격에 구입하게 하는. 그치. 맞아요. 그게 제일 이제 큰 그래서 부분이었던 것 같고. 고용당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셀러 입장에서는 그 정반대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바이어들이 좋은 시장이건 안 좋은 시장이건 항상 공격적인 오퍼를 넣으려고 할 거예요. 예, 왜냐면은 뭐 그쪽의 목표는 싸게 사는 거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잘 방어하고 높은 가격을 더 끌어내고 셀러에게 더 좋은 이제 유리한 조건을 더 만들어내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셀러 에이전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혹 마찬가지로 매매가 완료되고 나서도 약간의 이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대비책을 세워놓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면 참 전화도 많이 오고 그렇죠.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네. 예, 물론 저도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극한 직업을 살고 있어요. 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질문. 네. 사실 개인적인 질문인 것보다 저희 SOS 스태프들이 제가 이태주 리얼터님 오면은 궁금해하는 거 3가지를 뽑으라고 했더니 이 3가지 네. 질문을 줬어요. 네. 첫 번째, 리얼터로서의 캐나다의 삶을 얘기하자면 다 포기를 해야 돼, 약간 이런 개념이 아닌 이상은 한국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은 조금 다른 스타일과 다른 이제 형태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풀타임 본업으로 삼을 수 있는가, 제가 약간 그 부분에서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게, 예, 어쨌든 고객과의 신뢰와 그 이제 연장선이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리얼터 돈 많이 버나요? 많이 버나요? 라는 질문을 또 줬어요. 네네네네. 네. 예스, 어떨까요?